엄마, 그것보다 이 제품을 사는 게 가성비가 훨씬 좋잖아. 당장 환불하고 이걸로 사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성비에 꽂혀서 모든 것에 가성비를 따지며 선택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저는 올해 18살인 평범한 미국 여고생인데요. 저는 성인이 되기 전에 많은 인생 경험을 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충격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보내주세요. 딱 1년만 공부하고 돌아올게요. 부모님은 의외로 쿨하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승낙해주신 이유를 여쭤보니 저더러 인생 공부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외국으로 나간다는 생각에 설레이고 기쁘기만 했죠.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곳은 필리핀이었습니다. 왜 하필 필리핀이었냐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성비가 가장 훌륭해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이 불편하기도 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따로 나가서 살기 위해 방을 알아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사귀게 된 친구의 도움으로 꽤나 괜찮은 고시원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가성비의 방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서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 건물 외부로 나갔는데 거기에 웬 낯선 필리핀 성인 남자들이 여러 명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밤이기도 했고 살짝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얼른 쓰레기만 버리고 돌아섰죠. 근데 이 남성들이 피우던 담배들을 다 끄기 시작하더니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뭔가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위협적인 말투로 근덕거리는데 매우 불쾌하고 두려웠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온 학생이라고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조용했고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그런지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냐? 그냥 이름 좀 물어보고 애인 있냐고 물어본 게 다잖아.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치근덕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방에 두고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맞은편을 보고 아빠를 불렀고 당황한 이들이 뒤를 쳐다볼 때 냅다 고시원 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불안감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안 들리는지 귀를 쫑긋거렸죠. 저는 한편으로 너무 가성비만 따지다가 이런 구석진 곳에 방을 잡은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여자가 혼자 지내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 외부로 나가야 했고 또다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위치적으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방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성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잡는데 도움을 준 친구가 제 상황을 어떻게 안 것인지 이번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이번에도 가성비를 위주로 따져가며 위치적으로 조금 안전한 곳으로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고시원이 아닌 쪽방이었는데 방은 작았지만 가격도 위치도 좋아서 낼름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빨리 그 고시원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이때도 고시원을 구해준 필리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쪽방을 소개받았는데요. 가격이 기존 고시원보다 더 싼 데다가 위치도 골목 쪽이 아니어서 2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필리핀 친구에게 도움을 받게 되어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쪽방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이 고시원보다 살짝 작긴 했지만 비슷한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방은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죠. 이날 저녁 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먹을 것과 이것저것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고시원 앞에서 저를 둘러싸고 치근덕거리며 위협하던 남자들. 4명이 제가 살고 있는 쪽방 맞은편에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그들을 못 본 채 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그들은 저를 기다린 것 마냥 제가 오자 재빨리 저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이봐, 제인이라고 했나? 아직도 네가 이 동네를 얼쩡거리고 있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이 동네를 뜨던지 이 나라에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야.
한 달 후에 다시 눈에 띄면 그때는 정말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길 거다. 이 남자들은 아예 저더러 이곳을 떠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놓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서서 이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죠.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가성비만 쫓아다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대가 낮은 곳에만 가다 보니 치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저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줬었나? 이날 저의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가성비를 조금은 포기하고 새로운 방을 잡아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동네로 말이죠. 또 이번에는 근처에 경찰서가 멀지 않은 곳으로 알아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는데 필리핀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방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 이번에도 같이 찾아보자며 도와주려고 했죠. 이 친구와 저는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방을 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제인, 이번에도 참 무서웠겠다. 덩치 큰 낯선 남자들이 4명이나 와서 그런 협박을 하고 가다니. 나라면 못 견디고 도망갔을 거야. 이번에는 그쪽 동네와는 최대한 먼 곳으로 알아보자. 저를 걱정해주며 매번 방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을 잠시 곱씹어 보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저를 협박했던 남자가 4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그들이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저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니? 저는 다짜고짜 그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친구는 잠시 당황하더니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근데 제인이가 여길 떠났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네가 여기 있는 한 그 남자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애 하나 때문에 그 친구가 저에게 자신의 고향, 오빠들을 대동하여 나를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먼 외국에서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리라곤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성비고 뭐고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엄마는 저를 위로하면서도 따끔한 조언을 해주셨죠. 제인,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은 모두 네가 자초한 일이란다. 생각해보렴. 너는 모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생각하며 판단을 하잖니. 그 가성비란 거 말이다. 네가 오직 가성비만을 보고 덤벼들면 그렇게 되는 거란다. 엄마는 가성비도 좋지만 우리 딸이 외국에 나가서 안전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단다. 미국으로 바로 돌아와도 괜찮지만 엄마 친구가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1년 정도 생활해보면 어떻겠니? 거기에는 네가 찾아다니는 진정한 가성비가 존재할지도 모르지. 저는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를 깨달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민은 길지 않았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친구분은 예상치 못했지만 한국분이셨습니다. 언제 이런 인맥을 만들어 두신 걸까?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자주 들었습니다. 저야 별로 아이돌이란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제 또래 아이들은 K-팝 뮤직과 K-문화들에 엄청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가성비란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예상했지만 한국은 대부분 필리핀보다 가격이 높았습니다. 학교 기숙사 비용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솔직히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고시원들을 알아보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보다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선이었고 무엇보다 라면과 밥, 김치까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라면 한 봉지에 3,000원은 줘야 하는 음식이어서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고시원에는 관리인분이 늘 상주하고 계셔서 안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로 이미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겪어보니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독서실을 드나드는 광경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람은 만족감을 통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한국에서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에서 보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말이죠. 아직도 한국에서 알게 된 친절한 한국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가성비만을 추구하다가 필리핀에서 혹독한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한국에 갔던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가성비를 한국에서 찾은 느낌이었죠. 지금은 한국에서의 1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얼마나 큰 만족감과 행복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문화라는 걸 아시나요? 저는 미국인임에도 한국에서의 1년 생활로 인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낯선 외국에 온 것처럼 문화 충격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비행기 승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미국의 승무원들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았을 때도 평소에 한국에서 먹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와서 부담스러웠고 가격 또한 한국에서는 5달러에서 6달러면 해결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20달러나 내야 했기에 돈도 너무 아까웠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엄청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도 택시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어디에서나 버스와 택시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자차가 없으면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인생 목표가 하나 생겼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한국에 취직을 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조만간 다시 봐요, 한국 분들. 사랑합니다.